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영화 한 편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어, 일단은 이 제목이 약간 영화의 구성이 이제 두 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영화의 장이. Everything과 Everywhere 정도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이제 중반 결말부에 일종의 에필로그처럼 All at Once라는 파트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상영 시간이 꽤 긴 영화예요. 되게 가벼운 느낌의 영화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화가 매우 독창적이면서 아주 소재 자체는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영화의 취향이나 유머 같은 것들이 좀 B급 유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면에서 그런 면은 좀 개그를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뭐 그런 부분이 누군가한테 재밌었겠죠. 전 재밌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재미없고 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취향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의 일단은 전반적으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다니엘스라는 그 두 명의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니엘스 감독은 이 영화 전에 이제 그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인데요. 폴 다노와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이 안 됐고, 하지만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출력이 상당히 각본이나 연출 쪽에서 상당히 새로운, 그러니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아미맨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스위스 아미,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 스위스 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것처럼 지금 영화에 캐스팅되는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시체예요.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이 시체인 이미 죽어버린 친구를 갖다가 폴 다노가 활용을 해서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계 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개그가 싫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뭐 영화가 좀 없겠지만 저는 아주 유쾌하게 이걸 봤습니다. 영화를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경우에도 작년 이거 이미 올해 상반기에 개봉이 돼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북미 쪽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요 영화가 하여튼 여기 보시면 로텐토마토 지수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관객 반응도 매우 좋은 평하고 흥행도 성공을 했어요. 그에 비하면 사실 국내에서 개봉도 좀 느렸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사실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이버 평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8.27, 8.14인데 이 CGV 골든 에그 지수를 보면 낮은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게 아주 높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옆에 보시면 지금 다른 좋은 작품들 90%를 넘는데 약간 불호인 분들도 많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봉 규모도 사실 크지 않고요. 지금 상영에서 그 화제성도 지금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타이틀로를 지금 맡고 있는 게 사실 배우빨을 받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자경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 주인공이죠. 양자경이라는 배우가 사실 지금 북미 쪽의 반응과는 다르거든요. 북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자경은 점점 더 역할이 커지는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영화를 소비하던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우리는 이미 양자경을 이미 알고 있었고, 뭐 예스 마담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알겠지만 북미는 이제 와우 장량으로 알려져서 그 이후에 영어가 또 되는 분이잖아요.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교 출신이죠. 연라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니까 북미 뭐 이미 뭐 아웅산 수지 그 주인공한 더 레이디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북미 쪽에서는 액션 배우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스타급 배우로도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양자경의 스타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영리하게 잘 쓰는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의 시작은 사실 이
다니엘스라는 이 두 감독 중에서 중국계인 다니엘 칸의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주인공 자체가 이 양자경에 맡고 있는 주인공 자체가 이블린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블린이라는 인물은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꽃무늬 셔츠 같은 걸 입고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국 이민 여성을 의미합니다. 코인 빨래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억척스럽지만 지금 상태는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양자경이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영수증 더미 이거 쌓이는 거죠. 세무조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제이미 리 커티스가 연기하는 IRS 직원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잠깐 샷에 나왔습니다만 딸도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대학은 중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 연인이 있는데 그 동성 연인을 아직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줌마이죠. 그러니까 감독인 다니엘 칸이 아마 그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이 봤었을 만한 그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지나가는 평범한 억척스럽고 보수적이고 전설이쟁이 아줌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민자 가정이란 게 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로부터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식도 있는 거죠. 자, 영화가 일단은 이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멀티버스 소재라고 하는 건데 설정 자체는 일단 이야기 전체의 구도는 무슨 마블 영화에서처럼 뭐 닥터 스트레인지 대원들의 멀티버스처럼 멀티버스 소재를 가지고서 거대한 이야기를 꾸민다기보다는 사실 이야기의 본질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같이 살아간다는 측면이죠. 자, 사실 우리가 이 드넓은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개인사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가정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체성은 대부분 거기서 구성이 되고요. 문제도 거기서 발생을 하고 해결도 거기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veryone, everyone, everywhere, all at once, 제목이 길어도 안 외워지는군요. 이 이블린의 경우도 이 사진 속에 있는 세 명의 가족, 딸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입니다. 이블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자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트라우마라든가 이 사람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병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블린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에게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유지해오면서 이것을 실현해야 되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던 남편이 콰허이 콴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딸이 있는 거죠. 이 딸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어쨌든 정했던 방향들과 엇나가면서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멀티버스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블린은 이제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지금 이제 이 초반 장면은 IRS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그 회계의 이상한 지점들을 갖다가 이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는 또 이제 그런 부계자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에 맞닥뜨리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런 위기에, 어떻게 보면 삶의 거대한 서민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블린에게 갑자기 이 우주를 구해야 되는 멀티버스의 세 명이 나옵니다. 남편의 얼굴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다른 멀티버스에서 온,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는 알파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모든 멀티버스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빌런이 나오는 그 세계가 알파버스라고 불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와서 이 접속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일종의 전반부의 맨 첫 장면은 이블린이 갖고 있는 이 가정의 현실적인 그런 세계, 그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지금 이 파트 IRS 조사를 만나서 멀티버스 세계에 본격적으로 접속하게 되는 단계는 일종의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도 일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재밌게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뭐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춤을 춘다든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 일종의 다른 멀티버스의 세계로 넘어가는 점핑이라고 하는, 우리 점퍼라고 하는, 점핑이라고 하는 표현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위한 노력 같은 거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종의 이제 송수신기가 달려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영상 화면 속에서 보면 이렇게 번쩍거리고 있는 게 송수신기인데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이제 다만 이제 그 멀티버스에 속해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또 다른 자아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세계관은 그 일종의 그런 접속 능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그 차원에 가서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운로딩하는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술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계의 누군가 이블린이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설정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는 일종의 액션 영화에 대한 오마주 같은 개념도 사실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영화에 보시면 이제 이런 스틸씬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커허이컨이라는 배우는 사실 이제 80년대에 그 가장 대표적인 어드벤처 액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아나 존스 2편이죠. 그러니까 1편은 레이더스고 2편이 스필버그의 인디아나 존스인데, 그 역할에서 중국계 소녀로 등장했었던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구니스라는 영화에 아역 시절에 활약했었던 배우입니다. 실제 경력이 한 90년대 초반까지 뭐 좀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외에는 이제 좀 영화계를 거의 떠나 있다시피 했어요. 뭐 드문드문 지금 IMDb를 검색하면 일을 하긴 했었는데 배우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 작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느낌은 거의 성룡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전반부에 사실 액션이 커허이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필모를 보면 액션 스턴트 경력도 있는데, 이 스타일 자체가 성룡식 액션 스타일을 갖다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에.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능력치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들도 사실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영화에서 이 그 알파에서 온 이 다른 남편이죠. 이 남편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멀티버스의 세계가 들고 그 방법을 이제 익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빌런이 존재하겠죠. 그거는 이제 우주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빌런이 등장을 하고, 그 빌런도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 양재영과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스포일러를 다 얘기할 거니까요. 스포일러가 나올 테니까 영화를 안 보시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이 능력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영화의 장면이 이제 일부에서 이제 주로 그런 설정들 자체를 갖다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 장면이 이제 대표적으로 성룡의 액션을 거의 이제 오마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 IRS에서의 이제 대결 시퀀스, 그러니까 위기에서 이블린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런 농담들도 꽤 사용이 됩니다. 무슨 자기의 이제 능력을 조종하는 어떤 동물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멀티버스 중에는 핫도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세계도 있다거나, 이런 식의 농담인데, 이걸 또 정말 뭐 말도 안 되게가 아니라 나름 꽤 재밌게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블린이라고 하는 세계를 가지고서 그 이블린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점점점 이야기의 핵심을 향해서 갑니다. 자, 이제 스포일러 얘기가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물론 멀티버스를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블린의 우주라고 하는 결국 가정인 거죠. 그 가정 속에서 이블린이 관계를 모두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의 결국 그건 각성의 문제인데, 이 영화에서는 또 이 인형 눈을 갖다가 가짜 눈을 갖다가 재미있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에서는 액션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항, 싸움과 투쟁 이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지만, 이블린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의 중심은 이블린의 입장, 관심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 처음에 등장했던 이블린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의 중심이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일부 파트인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근데 멀티버스이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그런 시퀀스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2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이 어디에 가든 간에 이 가족들과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우주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건 상당히 가족들이었고,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 이블린이 갖고 있는 위기는 다 나오거든요. 그 자기의 딸을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딸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사랑하는 대상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항상 요구만 하고 남편의 이야기, 자기를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우유부단한 면이지만 사실은 그 남편이 이 사람을 계속 수용해주고 챙겨주고 했었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아버지에게도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했었던 모습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인데, 그것이 이제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인형 눈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 이건 거의 지금 보시는 장면은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눈이라고 하는 건 제3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멀티버스의 세계,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가, 물론 이블린은 이 영화 속에서 멀티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맞닥뜨렸으니까 그 세계에서 본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 가장 애정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무언가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가장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음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다니엘스의 재치 있는 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보이십니까? 블랙홀인 것 같죠? 근데 이건 일종의 거대한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 삶을 빨아들이는 흔적은 결국 공허함이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사실은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자세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고,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뭐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고 도망치려는 것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블린이 사실 이제 만나는 멀티버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실제 양자경의 스타 이미지 캐릭터와 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영화 꽤 디테일한 게 뭐냐면 이민자 가족을 이거든요. 이블린은 분명히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되게 제한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코인 빨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지금 현재의 남편 카호아이컨이 연기하는 그 남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양재 같은 대스타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액션 배우가 돼서 무술을 배워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카호아이컨은 또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남편의 모습은. 그래서 둘이 만나는데 이것을 자신이 꿈꾸는 완벽해 보이는 삶, 가족들이 없는 삶 속에서 결국은 사실은 부재된 무언가를 또 찾아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보여주는 멀티버스의 세계에서 사실 보여지는 이 딸이 이제 결국은 이 우주에서 이 우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설정상 알파라고 불렸다, 알파버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도 딸이 일종의 이블린의 이미 그 다른 버전의 알파에 속에 있는 이블린이 이 멀티버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좀 위한 좀 과잉 교육 같은 거죠. 과잉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서 이제 그 폭발해버린 존재가 바로 이 우주를 위협하는 존재인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한국에서도 자식에게 굉장히 많은 개입을 통해서 뭔가를 내버리고 마는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 딸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딸이 계속 이런 의상,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부모, 결코 아시아계 부모라면 결코 원하지 않을 패션과 의상을 입고서 등장을 계속합니다. 어떤 등장, 어떤 세계에서든 간에. 그러면서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 허무의 베이글인 거죠. 그 허무의 베이글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블린에게도 자기 삶을 스스로 애정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에블린이 그걸 인정해버린다면 안 되겠죠.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영화는 복잡하게 이야기를 풀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영화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티버스라고 하는 세계관만을 재치 있게 풀었어요. 물론 기법상으로 풀었지만 그런 장면들은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이 다니엘스의 또 재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영화가 감동적인 부분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었던 여성 에블린이 자신이 자기 사랑해야 될 정말 존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런 장면에 영화의 본질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영화는 2시간 40분 동안에 그런 전체적인 핵심 플롯들을 갖다 단순하게 풀어내진 않고 멀티버스 세계관, 자신들이 구현하는 멀티버스의 세계관을 재치 있게 풀어나가는데 가령 이런 식의 유머, 말도 안 되는 도넛 유머 같은 것들도 이 지금 핫도그 유머인데 손가락이 핫도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 안에서도 또 나름 감동을 풀어내고 아예 돌멩이가 나오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메시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뭐 유머가 가득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B급 유머죠. 뭐 대표적인 거는 앞부분에서 액션 시퀀스에서 아까 이상한 짓을 해야지 이제 그런 능력치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른 뭐 멀티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화장실 유머 같은 장면도 나옵니다. 성적인 유머인데 그걸 되게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처음에 등장했던 이 악당 최고 빌런의 뭐 물건의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봐도 되게 성인 취향의 농담들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북미식 유머들이죠. 그 북미식 유머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봤던 영화들 중에서 뭐 대원들의 멀티버스라는 영화가 이미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저급의 유머를 구사하면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그래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예요. 아주 경쾌하고 유쾌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스팅도 물론 이제 중국계 아시안으로 등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만 뭐 되게 반가운 인물들이고요. 양자경 선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커호이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올해 돌아와서 이제 지금 MCU에 새롭게 캐스팅이 되면서 새로운 작품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제2의 전성기를 여러 제치시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제이미 리 커티스는 할로윈으로 유명한 배우고요. 이제 주로 그 할로윈 시리즈에 나왔던 캐릭터 그 마이크 마이어스인가요? 그 악당에게 맞서는 일종의 여전사 이미지, 그 다음에 섹시한 이미지가 가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맥락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관계 자체가 에블린과 일종의 적대적 관계였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를 이해해가는 동질감을 느끼는 캐릭터로 또 등장하는 그런 또 재치 있는 묘사고요. 그러니까 한 앞부분 장면에서 또 할로윈에 또 역전된 그런 캐릭터 일종의 무슨 연쇄살인마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임스 옹 같은 경우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했던 8, 90년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활약했던 대표적인 배우인데 오랜만에 캐스팅돼서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딸 역할의 배우가 네, 딸 역할의 배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배우인데요. 이름이 네, 스테판 슈라고 하는 배우인데 되게 동양적인 전형적인 동양적 어떻게 보면 이미지의 배우입니다만 뭐 상당히 지금은 경력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젊은 배우가 되겠고요. 90년생 배우군요. 뭐 TV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재치 있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액션 시퀀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주제 의식도 그렇고,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요. Everything, Everyone, 아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영어는 약합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한번 기억해 주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저는 소마사 50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